안녕하십니까. 의사소통 능력 최현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문서 작성 능력 중 구성과 단계에 대한 측면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여러 가지 글을 쓰는 구조, 구성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배웠는데요. 그건 이제 대학 글쓰기에서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면 그런 직무와 관련된 문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은가?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서 작성, 특히 직무와 관련된 문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에 따라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공통적으로 어떤 식의 절차나 과정을 진행을 하는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의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기적인 측면입니다. 대부분 직무라는 건 어떻습니까? 효율성을 위주로 우리가 하게 되죠. 효율성. 그러니까 거의 다 우리나라 민족의 약간 주요 특성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표현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건 언제까지 제출하는 과제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작 단계에선 가장 기초적인 측면, 그 첫 단계, 첫 걸음일 확률이 높은 거죠. 만약에 직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료를 수집을 해 오세요 라고 했다면 그게 완성도가 100이라는 전제하에 그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는 건 전체 그 구성되는 그 문서의 가장 기초적인 틀이라든가 아니면 접안 자료를 만들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성 시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는 빨리,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완성도가 높게 하는 걸 원하지만 완성도 때문에 속도가 늦춰지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속도보다 완성도를 더 여러분 우선시해야 될 건 최소한 여러분이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맡거나 보고 상황에서 거의 최종 결정권자 혹은 최고 보고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면, 최종 보고를 하는 위치에 있을 때면 이 완성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완성도만큼이나 그 속도라는 측면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절차상에서 원페이지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원페이지라는 건 대부분 문서는 공문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지 양식 같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표지 양식. 그러니까 이 종류가 무엇이고 날짜가 무엇이고 그 주 목적이 나타난 그 형태가 있고 세부적인 자료는 어떻게 첨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느냐? 바로 무언가를 첨부한다. 그 세부적인 자료는 첨부 파일로 놓되 기본적인 핵심 사항은 어떻게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대부분의 문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뒤로 빼고 어떻게 큰 줄기는 한 페이지로 요약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호하는 형태의 문서 작성법입니다. 세 번째는 내용 검토죠. 이 내용 검토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적절한 내용인가? 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적절한 내용은 내용의 구성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소소한 형태의 맞춤법이라든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주의하셔야 될 건 계속 얘기하지만 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에서의 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실전에서 사용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수 하나가 상대방에게 전달해드리는 인상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첨부자료입니다. 첨부자료는 우리가 실수를 하지 말자와 약간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첨부를 하거나 메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첨부 자료로서 해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문서상에서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메일을 보냈는데 엉뚱한 파일을 보내거나 명칭 자체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거나 첨부 자료로서 무언가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 첨부 자료와 전혀 다른 내용의 무언가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죠. 다음은 숫자와 언어에 대한 확인입니다.
숫자라는 건 특히 여러분이 사용하는 혹은 작성해야 되는 문서는 수치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기한이라든가 이런 문서 같은 경우에 보면 숫자가 들어갈 확률이 꽤나 높겠죠. 0 하나 때문에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제품에 대한 발주 문서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0 하나지만 실제 제작하는 업체에서 1000개를 주문해야 되는데 10,000개를 주문하면 그 사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게 바로 이러한 숫자에 대한 측면이잖아요. 특히 금액에 대한 측면은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측면에서 자료에 대한 출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러한 숫자에 대한 측면은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바로 언어에 대한 측면입니다. 언어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표준어라든가 그 상대에게 맞는 형태의 언어를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면접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은어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하를 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진 않습니다만 그건 여러분에게 익숙한 언어니까 그런 걸 갖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쓰는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 혹은 여러분보다 상사 혹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새 편의점에 가면 빵 중에 이런 빵이 있죠. 이거래알 반박불가라는 빵이 있습니다. 빵 이름이 이거래알 반박불가죠. 그런데 명칭 자체가 이거래알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응, 이응, 기읍, 리을로 써있죠. 대부분의 지금 세대의 여러분들께서 그 초성체를 봤을 때 이거 레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도대체 이건 뭔 말인가, 어떤 단어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탐라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탐라는 저한테는 제주도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타임라인의 준말이겠지만 그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들 바로 이렇습니다. 작성 시기, 그 다음에 원페이지로 요약하고 첨부 파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 문서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내용은 늘 꼼꼼하게, 왜냐면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문서를 누구한테 보이겠습니까? 고객한테 보이던가 여러분들의 상사에게 보이겠죠. 교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이 어떠한 문서상에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을 때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그냥 점수 몇 점 깎이면 그만이겠지만, 평생을 어떻게 하면 많은 시간을 같이 해야 될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들의 문서상의 실수를 봤을 때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인상, 이 사람은 일을 이렇게 못하는구나 혹은 이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용 검토는 가능한 한 철저히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첨부 파일, 숫자 확인, 언어 확인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수 하나,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서는 그런 실수를 꼼꼼하게 찾아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 대한 인상 하나가 안 좋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역으로 그걸 꼼꼼하게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실수가 돼서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이 됐을 때는 정말 그건 대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직무와 관련된 문서를 할 때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6가지, 시기적인 측면, 원페이지 플러스 첨부 파일, 내용 검토, 올바르게 첨부 자료가 탑재가 됐는지, 숫자나 언어에 실수는 없는지, 상대방에 맞는,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꼭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